제가 그동안 아이패드 모델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 모델은 이런 분들이 사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직장인, 학생, 대학생 등 각각 구매하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보고 여기에 아이패드를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 분류해봤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구매자 유형이 또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해당 영상도 그렇고 예전 중고 아이패드 영상에서도 그렇고 아이패드 프로를 살지 에어를 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당연히 에어가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 아이패드 판매량을 보면 에어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좀 의외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이패드 모델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 모델은 이런 분들이 사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직장인, 학생, 대학생 등 각각 구매하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보고 여기에 아이패드를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 안에 구독자 2000명 꼭 넘고 싶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11인치 그리고 에어의 스펙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식 스펙이 있는 것들을 모두 뜯어먹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생소한 용어들도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 크기는 프로는 12.9인치와 11인치, 에어는 10.8인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인치와 10.8인치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12.9인치는 존재감이 넘칠 만큼 화면이 큽니다. 나는 무조건 화면이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12.9인치로 가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광활한 화면에서 나오는 몰입감과 쾌적함은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프로와 에어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프로 모델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만히 영상을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애플 펜슬로 드로잉을 할 때나 스크롤을 할 때는 주사율에 따른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히나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다르게 기본적인 화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사율에 따른 차이도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가 출시된다고 하지만 아마 끝나누기를 위해서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에어에는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어 모델의 경우 가로 방향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프로에는 4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아마 에어팟이나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로 들을 일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서 혼자 스피커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에는 쿼드 스피커가 확실히 더 풍성하게 들리게 됩니다. 물론 에어도 충분히 좋은 스피커지만 프로의 쿼드 스피커는 이게 진짜 프로지 하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에어는 아이패드 위쪽에 있는 지문 인식을 통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 아이디가 좀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잠금 해제를 위해선 지문 인식은 꼭 손가락을 갖다 대야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페이스 아이디가 더 상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최대 속도가 다를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 저도 이번에 스펙을 면밀하게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프로는 최대 속도가 2.4GB/s인 반면 에어는 최대 1.2GB/s로 딱 절반의 속도를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프로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에어는 기본 용량은 64GB이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128GB가 없기 때문에 256GB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면 프로는 기본 용량은 128GB이고 256GB, 512GB, 최대 2TB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2TB까지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에어 64GB가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128GB 없이 바로 256GB를 선택하게 한 걸 보면 애플이 참 머리 잘 쓰는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에어는 M1 칩, 프로는 M2 칩입니다. 매번 아이패드가 새로 나올 때마다 에어와 프로는 딱 한 세대씩 차이를 두면서 끝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출시될 새로운 아이패드에서도 프로는 M3, 에어는 M2를 탑재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120Hz 주사율 말고도 디스플레이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 밝기와 XDR인데요. 에어의 경우 최대 밝기는 500니트지만
프로는 600니트로 100니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로라도 12.9인치는 XDR 디스플레이입니다. XDR 디스플레이가 뭐가 좋은 건가 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아이패드 영상을 보다 보면 위아래 검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잘 보면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XDR의 경우엔 이 부분을 좀 더 검은색으로 보여줘서 영상을 보다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와 프로를 겉으로 봤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후면 카메라죠. 에어는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 하나만 탑재되어 있지만 프로는 여기에 1000만 화소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 스캐너 센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공간을 소재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패드로 라이다 스캐닝을 하는 분들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엔 태블릿의 부피가 너무 크니까요. 커넥터의 경우엔 당연히 모두 USB-C 타입이며 프로는 썬더볼트, USB4를 지원합니다. 이게 뭔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쓰이는 USB 3.0 이 파란색보다 전송 속도가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빠른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패드로 고용량의 파일들을 유선으로 전송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에어와 프로는 지원하는 애플 펜슬의 종류는 똑같지만 프로에서는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아이패드 위에 펜슬을 갖다 대면 펜 쪽 끝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로잉을 하다 보면 선 하나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이걸 반복할 때가 많은데 호버 기능을 사용하면 공중에서 내가 그릴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는 에어는 461g, 프로 11인치는 466g으로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12.9인치는 682g으로 갑자기 확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애플 매장에 가서 들어보면 11인치는 한 손으로 들어도 괜찮은 무게인데 12.9인치는 한 손으로 들기엔 살짝 버거운 느낌입니다. 그만큼 휴대성 측면에서도 불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닐 일이 많고 대중교통을 타면서 사용할 일이 많다면 12.9인치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에어 64기가는 92만 9천원, 256기가는 116만 9천원, 프로 11인치 128기가는 124만 9천원, 256기가는 139만 9천원, 마지막 프로 12.9인치 128기가는 172만 9천원, 256기가는 187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에어 256기가와 프로 11인치 128기가더라고요. 에어 64기가는 용량이 작을 것 같은데 256기가를 가자니 프로 11인치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펙 뜯어먹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매하는 분들의 특징을 나눠서 각각 어떤 모델을 사는 게 좋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이런 모델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면서 모델에서 사용자를 매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서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크게 4개의 경우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 아이패드 영상에 고민 댓글을 가장 많이 올려주신 학생분들입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학생분들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분들은 영상 시청이나 드로잉도 취미로 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학업일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패드로 공부한 세대는 아니긴 하지만 댓글 달아주신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집을 풀거나 기출문제 풀이를 패드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를 자주 한다는 건 스플릿뷰 기능을 많이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스플릿뷰 기능을 쓰기엔 사실 11인치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12.9인치는 되어야 인강 보기도 좋고 필기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분들은 딱 2가지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나는 인강을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를 많이 한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 죄송함을 느끼는 착한 친구들은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3세대 검색하면 60만원대로 적당한 거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이패드가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3월 말에 나올 에어 12.9인치를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필기는 종이에 하고 그냥 인강 보거나 가끔 기출만 푼다, 이런 분들은 에어 64기가를 추천드립니다. 스플릿브를 많이 안 쓴다면 12.9인치는 과하고 프로 자체가 좀 오버스펙이거든요. 에어만 하더라도 학업용으로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번개장터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얘도 한 5-60만원대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겁니다. 대학교 입학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사려고 하는 대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분들은 인강을 보면서 동시에 필기를 하는 것보단 수업 자료나 PDF에 필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 못지않게 아이패드로 이것저것 탁구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카페에서 유튜브도 보고 자취방에 가서 넷플릭스도 보고, 아무튼 아이패드를 가장 폭넓게 사용할 분들이 대학생분들일 텐데요. 여유가 된다면 용량이 높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가장 기본 용량을 추구하는 가성비충이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분들은 강의 파일도 다운받아야 되고 여행도 자주 가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오프라인 저장하면 용량이 금방금방 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에어와 프로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우선 에어 256기가와 프로 11인치 128기가 이 두 가지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골라야 되냐?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내 수업 자료들의 용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과 계열의 전공은 사진이나 예시, 그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 자료들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128기가도 금방금방 찰 수 있기 때문에 에어 256기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반면 어문 계열 전공들은 주로 텍스트 위주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업 자료의 용량이 가볍습니다. 따라서 128기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드생이나 디자인, 영상 계열로 진학하시는 분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프로를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니까요. 본업과 관련이 되고 전공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프로로 가는 게 젊은 시절 나에게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번외로 난 공부도 좀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누워서 유튜브만 볼 것 같은데요? 하면 에어 64기가가 좋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게 에어 64기가였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회의록을 정리하거나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카페 가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이런 가벼운 목적이라면 에어 64기가를 추천드립니다. 프로를 가기엔 오버스펙이고 에어에 매직 키보드 연결해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블로그 정리하기도 좋고 전자책 읽기에도 좋고 미팅 때 화면 공유하기에도 적당하고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용량도 필요하지 않아서 굳이 가격이 비싼 256기가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보기에도 프로보다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에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에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용량 관리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정말 야무지게 뽕 뽑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 영상에 인테리어 업계 입문하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뭔가 디자인, 그래픽, 영상, 공간, 사진 이런 예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프로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걸 안 볼 수도 있으시겠네요. 이미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애플에서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들, 특히 맥북 프로나 아이패드 프로는 말 그대로 프로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편하고 쾌적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따라서 해당 업계에 이미 종사하고 있거나 새로 입문하신다면 휴대성을 좀 더 중시한다면 11인치, 아니라면 12.9인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들은 자기계발러와 엔잡러입니다. 내 본업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강의를 듣거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퇴근하고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로 돈을 버는 분들이요. 먼저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전자책을 많이 보시는 자기계발러 분들은 프로 12.9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스플릿뷰를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12.9인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인치면 노안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기계발러에겐 시간이 정말 소중할 텐데 노트북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됩니다. 물론 매직 키보드에 애플 펜슬까지 더하면 거의 맥북만큼 무거워지긴 하지만 적당히 케이스에 애플 펜슬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무겁게 노트북에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퇴근하고 바로 카페에 가서 그날의 투두리스트를 해나갈 수 있으니 시간 관리와
생산성 목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메인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는 엔잡러에게는 프로 11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왜 에어가 아닌 프로 11인치를 추천드리냐면 저만의 개똥 철학일 수는 있습니다만 엔잡러 분들에게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새해 버프란 말도 있듯이 열정이 계속 불타오를 순 없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 프로라는 이름이 주는 그 어감에서 오는 기분 좋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사면 왜 프로 안 샀어? 라고 놀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죠. 그러니 프로 11인치를 구매해서 스스로에게 보상도 해주고 엔잡의 퀄리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유튜버라면 요즘 아이패드 전용 파이널 컷도 있으니 영상 편집을 하는데 서브로 사용하셔도 되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그때그때 떠오르는 글감이나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는 앱들도 정말 많으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조만간 프로 11인치로 바꾸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프로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를 깊게 비교해보고 구매자 유형과 특성별로 추천 모델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쫙 정리해보자면 중고등학생 분들은 스플릿뷰를 많이 사용하면 프로 12.9인치 혹은 중고 모델, 적당히 기출 문제를 푸는 정도면 에어 64기가, 대학생 분들은 내가 주로 사용할 수업 자료 용량이 크다면 에어 256기가, 그렇지 않거나 디자인 계열, 영상 계열이면 프로 11인치 128기가,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에어 64기가, 마지막으로 디자인, 인테리어, 예술계통 종사자라면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프로 11인치, 아니라면 프로 12.9인치, 자기개발러 직장인 분들도 프로 12.9인치, 엔잡러라면 프로 11인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 분류해봤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구매자 유형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언제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모든 분들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아이패드 구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저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